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비경선 첫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내일 부산에서, 그 다음에 대전, 서울까지 4번 합동연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를 이미 주창을 했고 앞으로도 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이 상호간에 검증도 되고 또 단련도 되고 해서 좋은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당에서도 그 후보들이 충분히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고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선 자금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 말씀도 없고 사과는 사과지만 그 내용이 없는 사과이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도자의 진실한 태도인데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것이 참 안쓰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뜻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국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마무리를 잘 짓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데 이번 국회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곡동 사저를 특검을 하자고 그러니까 동교동도 특검을 하고 또 동아마을도 특검을 하자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망언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합의된 사안이 내곡동 사저특검인데 전혀 관계없는 사저들, 전직 대통령 사저들을 특검으로 확대를 하자니 하니까 아주 어떤 분은 그럼 단군 시절 사저도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조롱을 받을 정도의 이런 망언을 하는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보고서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 특별위원회에서 빨리 구성을 해서 가동을 시키고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별법도 빨리 만들고 해서 대원국회의 합의사항을 서로 간에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보도가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여론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환 대법관 후보를 위해서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현직 판사가 김병환 후보는 자신이 처리했는지 임명 제청한 것을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수천 개의 댓글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정적 교육가 완전히 돌고 있고 그런 자격 없는 대법관 후보가 앞으로 만약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 소장 판사들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 하는
특히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그 사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김병완 후보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천 회장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 중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국제인권단체나 국내에서 심지어 어제는 인권위 전문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사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명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영주 간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총리실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조국 의원에게는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는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총리실 공무원마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종국 의문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경고하면서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한길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 6번째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뇌우침이 있는 사과였기를 바랍니다. CD금리 감압과 은행들의 탐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의 기준점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를 은행과 증권사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CD 금리를 일부러 높게 유지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리 결정에 관여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담합 사실이 증명되면 금융사들이 그동안 챙긴 부당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역대 최대 집단소송이 예고됩니다. CD금리가 시중금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체금리 개발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감독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은행과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 CD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합의 실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습니다. 개걸스럽다고 말할 만합니다. 은행들은 서민과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전횡을 일삼아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저 학력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고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낸 점은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어려울 때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통해서 구멍을 메우고 잘 나갈 때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서 은행의 간부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지금이라도 학력을 가지고 차별해서 이자를 더 많이 챙긴 부분은 반드시 부당하게 차별받은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CD금리 담합과 은행들의 형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
정부 여당의 재벌 특혜, 서민 차별 정책이 금융권에 그대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특혜, 서민 차별적 이명박 정부에게 금융권의 병세를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는 CD 금리 강압과 함께 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를 말하는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을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의 후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의 후의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던 방식을 철회를 하시고 그만두시라는 겁니다. 석고대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임기 말까지 잘못된 정부 정책, 국정기조, 오기를 부리지 말고 되돌리고 그만두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의 후의해서 안 되는 정부 사업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이고 4대강 치료 사업이고 DTI 완화이고 차세대 전투기 졸속 추진 같은 것입니다. 이런 5대 정부 사업 즉각 중단하고 자기 정부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어제 새누리당도 후보들 간에,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귀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새누리당 후보의 그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 답변에 대해서 5.16은 여전히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5.16 당시에 우리나라에 안보가 불안했다. 사람들이 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중고등학교를 아마 제대로 마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제대로 국사를 공부했다면 그 당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때 박정희 소령도 체포됐었는데 그 당시 체포된 이유가 남로당 프락치였다는 것이었죠. 남로당 군사부 고위 간부였습니다. 북으로 가자 그런 안보 불안이 있었다면은 그 아버지의 그런 경력과 자익 이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그래서 그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던 그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그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것인지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역사인식에 대한 각성과 촉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대법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을 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재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지향하는 그런 자질과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질, 도덕성 면에 있어서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정치 대법관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마저, 속내마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법사위의 광경을 보셨더라면 이제 새누리당이 마음을 바꿔먹었구나,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사들이 이 신망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하급심 판사들이 들고 나서서 불신을 받는 자리에 그런 대법관이 앉는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이 그런 분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정치 대법관 제조당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다음, 이 론스타의 그 ISD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전국 좌파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정부는 도대체 뒤에 무엇을 믿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 사의 후의에 그 이중적인 함축된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ISD의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ISD를 I still do, 나는 여전히 밀어붙인다의 영어의 그 줄임말쯤으로 이해하시는 모양인데, I still do가 ISD이고 그것이 중국말로는 사이 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례, 이제 ISD 위험성을 가장 첫 사례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인 것입니다. 조속히 정보 공개 청구하고 이 한미 FTA 재협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강기정 최고위원님 있겠습니다. 네, 금융권의 탐욕 서민들을 매우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급부되고 고졸 이하에게 이자가 더 물려지고,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은행장의 가산금리라 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아쳐지고 있습니다. 신종 고리대금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감독할 금융당국이 문제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빌미로 해서 은행 평가 기준의 순이자 마진율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이 성과급 마진율을 높이고 그걸 통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금융권의 탐욕과 금융당국의 무능력이 공범이 되어 만든 합작품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 금융권이, 금융당국이 서민의 편, 국민의 편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진정성 없는 대통령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대통령들도 불행한 역사 있습니다마는 사과와 반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던 것이 역대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이 사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최시중, 이상득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만 그 본질은, 핵심은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자금을 포함한 모든 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받겠다, 이런 것을 밝혔어야 합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충분한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명박 정권과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성하고 고개 숙일 용기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면 검찰에게 확실히 대선 자금을 수사해라라는 이런 의지를 줬어야 되고, 그럴 때만은 국민들은 공허함보다 진정한 반성으로 느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김황식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26일 당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알았다
이렇게 말했고, 총리실 관계자들도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어제 정무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미 한일 정보협정은 45개의 다른 안건과 더불어 국무회의 전날인 25일 4시 30분에 국무회의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고, 이 안건들을 저녁 6시에 총리께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무회의 당일에서야 이 정보협정안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총리도 말하고, 그런 과정에 의도적으로 감추기를 해온 발언이 있어 왔는데요. 물론 그 총리실에서는 46개의 심의 안건 중에 한일 정보협정안은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6개 안건 중에 유일하게 대외주의가 걸려있는 그 한일 정보협정안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국무회의 4일 전인 22일 날 법제처에서 검토한 이 협정안이 전 부처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실에 올라와 있어서 모두에게 확인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외주의가 걸려있지 않았던 안입니다. 국무회의 담당 공무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보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총리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순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골 최고위원 의견을 읽겠습니다. 앞서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무엇보다 그 본인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알맹이 없는 사과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한미 FTA와 광우병, 종교 편향 문제,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백지와 사과 있으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쇠고기 수입 이제 3개월령까지 확대되어가지고 SR까지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뉘우치는 사과, 그래서 변화되는 사과를 바랬던 것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져오겠다는 듯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회의 중에 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한 일인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 임건우 전 보혜양조 대표에 대해서 15명 그리고 220곳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임건우 씨 관련된 분들은 벌써 2년 전에 다 처벌받아서 지금 재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뭘 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검찰의 이 어지러운 수사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데입니다. 이미 야당의 원내대표를 소환까지 한다고 하는 마당에,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이미 흘린 마당에 증거도 없이 단순한 진술자 몇 개의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서야 늦게 광범위한 투망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야를 합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이미 조사 다 받고 이제 집행유예 판결, 기타 판결을 받고 있는 임건우 씨 등 관련자들에게
압박해서 거짓으로라도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는 임건우 씨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의 진술, 또 옆구리 찔르기 수사에 의해서 말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끊임없는 검찰의 광폭, 촉박 수사, 변죽 수사에 다름 아닌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정으로 규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정치검찰의 행태에 새누리당이 함께 춤추고 같이 합해주는 그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한 개탄할 바입니다. 김명하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판사가 적절치 않다라고 내부망에 올린 상태입니다. 국민 74%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목을 걸고 김명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파기하려고 하는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한나라당의 하나의 압박으로 새누리당의 압박이 돼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대법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플러스 정치검찰의 이 합궁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하나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5.16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가관입니다. 경선 토론에서 내 말에 찬성하는 국민이 50%다. 이 여론조사에 편승해서 정변이자 군사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하기를 고집하는 박근혜 후보의 이런 인식, 반민주적, 반국민적 인식에 놀라울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상호 최고님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이 포스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터는 팝 아트 작가 이하 씨가 박근혜 의원을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로서 약 200장 정도를 부산 시내에 부착했고, 부산 시내에 부착한 그 체험기를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분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전에도 이하 씨는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풍자 포스터를 제 지역구인 서울 연희동 거리에 붙여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하 씨는 정치 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환생경제라고 하는 연극을 전국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서 노가리야 노가리, 죽어라 죽어,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 연극을 전국 순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마음은 불편했지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 웃으면서 그만 좀 하시죠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작가가 정치 풍자 포스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이 현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후퇴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려 하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학의 좌파 척결 사업을 주도했던 그 연장선에서 이 정권 내내 대한민국 문학에는 설당이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즉각 이하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어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발대식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의 1인 시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12시에
우리 대학 반값 등록금 1호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한명수 의원님께서 12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가시고 저는 내일 하게 되는데 이 1년의 1인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저희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관철 의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이번 주 일요일 29일 날 오후 2시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뒤편 사거리에서 반값 포장마차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